그래서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하고 실거주하겠다고 마음 먹으셨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많이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 정황상 이게 거짓말인 것 같은데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일단 이사를 하지 않고 의심되는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쪼변입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겼죠. 그 이후로 집주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례 내용과 저희 법무법인에서 최근 진행한 사건들 결과 트렌드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첫 전세 계약 후 2년 만기가 다 되어가면 만기로부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시점에 2년 더 살겠다고 하는 계약갱신 청구를 할 권리가 있고 집주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집주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또 문제도 되고 있는 것이 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직접 그 집에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실거주를 이유로 하는 거절입니다. 이 갱신 거절 때문에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진행되는 소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테니 나가라 라고 통지를 했는데 임차인이 못 믿겠다, 난 안 나가겠다 라고 해서 그렇다면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테니 나가라 라고 해서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나갔는데 나중에 살펴보니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면 이 임차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집주인 측, 임차인 측 각각의 사건을 많이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하급심 판결에서는 그동안 사건의 증거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결과가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대법원 판례가 등장하면서 실거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면서 집주인 쪽에게 좀 더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데요. 대법원 판례 사안에서 임대인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제주도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임대인의 남편은 서울 서초구의 또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자녀들과 제주도 자택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의 남편은 본인 소유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 계약 만료 약 3개월 전 시점에 임차인에게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자녀들을 제주국제학교에 더 이상 보낼 수 없게 돼서 남편이 소유한 다른 아파트를 급매로 팔고 가족 모두가 해당 아파트로 들어와 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이사를 안 하자 임대인은 곧바로 인도,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임대인은 이 소송에서 임대인 그리고 임대인의 남편 최종적으로는 또 임대인의 부모가 이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계속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임대인이 제주도 생활을 최종적으로 청산하고 자녀들의 전학이나 이사를 준비한다라는 사정도 찾아볼 수가 없고 남편 소유의 다른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한다고 했는데 또 실제로 처분이 안 됐고요. 또 임대인의 부모 또한 서울 서초구 병원에 11년간 한 차례에서 5차례 정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해서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있는지 원심에서 더 충분한 심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이 판례는 임대인이 스스로 실거주하겠다는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이 생기는 경우로 판단된 사례라서 이런 결론이 내려진 건데요. 결국 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주장이 믿을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집주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한 판례라서 집주인분들에게는 좀 불리한 판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하고 실거주하겠다고 마음 먹으셨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많이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전학 준비 서류, 학원을 집 근처로 알아보고 등록한 흔적, 구체적인 인테리어 견적이나 이사 견적을 받아본 것, 그리고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내놓겠다는 연락, 이런 것들이 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 정황상 이게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그리고 새 임차인을 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일단 이사를 하지 않고
의심되는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정보에 우리 집으로 보이는 어떤 아파트가 전세 물건으로 나와 있다던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명도 소송 같은 집주인과 계속 쟁송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은 실거주 주장으로 퇴거한다라는 증거를 잘 확보해 둔 다음에 이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서 여기에 누가 살고 있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최근에 이거 너무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최근 진행했던 사건들을 보면 임대인이 확실히 실거주를 했는데 수개월 후에 가정 내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2년이라는 기간을 못 채우고 다시 이사를 나온 경우라든지 갱신 거절할 당시에는 실거주하겠다는 의사가 아주 확정적이고 명확하게 있었는데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실거주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은 그래도 집주인이 승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경우들 있잖아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증거도 불분명한 경우는 임차인이 승소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주장을 해놓고 거주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부분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거의 인용이 되는 편이었는데요. 이미 이사 나간 임차인이 나중에 소송까지 걸어올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일일이 다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집주인이든 임차인이든 갱신 거절로 인해서 분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그때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라든지 전화 통화 녹음, 사진, 동영상, 또 관련 서류 같은 것들을 잘 남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부동산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분쟁에 많은 경험과 특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법률 정보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